하얀 곰팡이 한 점 그냥 휙 걷어냈더니 당신은 방금 1급 발암물질을 한 스푼 떠마신 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에이 설마 싶으실 겁니다. 매일같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우리 집인데 된장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된장은 수천 년간 우리 밥상을 지켜온 건강식품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된장을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그 하얀 막의 정체부터 어떤 된장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 된장을 보물처럼 지킬 수 있는 보관법까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제가 쉽고 자세하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된장찌개 3번 이상 끓이는 가정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병원비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된장과 간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처럼 보입니다. 된장은 본래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의 독소가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아스페르길루스라는 종류의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인데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담배, 성면처럼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아플라톡신은 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노출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독소가 열에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100도의 온도에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즉, 독소가 생긴 된장은 아무리 팔팔 끓여도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곰팡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변, 특히 한국의 부엌 환경에서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메주를 띄우고 된장을 발효시키는 과정은 특정 온도와 습도가 필요한데 이 조건이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가 살기에도 완벽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린 항아리, 물기가 묻은 숟가락, 습하고 따뜻한 여름 날씨,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곰팡이에게는 번식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중의 한식 된장을 검사했을 때 일부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회수 조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간, 이 최고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된장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 자연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갓 담근 된장에 있던 독소가 3개월 숙성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소 감소율이 높아져 1년 이상 잘 숙성시키면 아플라톡신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제대로 관리하며 충분히 숙성시킨 된장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 보관된 그리고 덜 숙성된 된장인 셈입니다. 된장 항아리나 용기 뚜껑을 열었을 때 표면에 하얗게 생긴 막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 걷어내고 먹어도 되나 매번 고민하게 되죠. 이제 그 고민을 끝내드릴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하얀 것이 다 같은 곰팡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하얀 막은 사실 곰팡이가 아니라 골마지라고 불리는 효모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마지는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공기와 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얀 막으로 효모균들이 모여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골마지 자체에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골마지는 걷어내고 먹어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반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색깔을 띠는 유해 곰팡이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색깔, 냄새, 그리고 질감,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색깔로 구분해 보세요. 안전한 골마지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하얀색 막처럼 보이며 마치 하얀 용이나 솜털이 얇게 깔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위험한 유해 곰팡이는 하얀 바탕이라도 그 위에 푸른색, 검은색, 초록색, 노란색 등의 반점이 보인다면 즉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색깔들은 아플라톡신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곰팡이들입니다. 다음은 냄새입니다. 안전한 골마지는 코를 가까이 대보면 약간의 알코올 향이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향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효모가 발효되면서 나는 자연스러운 냄새입니다. 그러나 퀴퀴하고 불쾌한 흙냄새나 곰팡이 특유의 캐캐묵은 냄새가 난다면 유해 곰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바로 그 냄새입니다. 마지막으로 질감과 형태를 확인하세요. 안전한 골마지는 표면이 비교적 평평하고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면 쉽게 으스러지거나 장에 녹아드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유해 곰팡이는 실처럼 길게 늘어지거나 거미줄 같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마치 식물 뿌리처럼 된장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이며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퍼져나가는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색깔이 하얗더라도 냄새가 역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색깔의 점이 보인다면 안전을 위해 유해 곰팡이로 간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긴가민가 할 땐 버린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골마지와 유해 곰팡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기 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상황들은 건강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레드카드입니다. 첫째, 검은색, 푸른색, 초록색, 노란색 등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비상벨입니다. 마치 알록달록한 독버섯처럼 곰팡이의 색이 화려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독소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 이미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독소가 된장 전체로 퍼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이는 부분만 걷어내고 끓여 먹으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곰팡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뿌리내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곰팡이의 열매 부분일 뿐 그 뿌리인 균사는 이미 된장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소입니다. 이 독소들은 무색무취이며 물에 쉽게 녹아 된장 전체에 스며듭니다. 비유하자면 맑은 물이 담긴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잉크 덩어리를 걷어낸다고 해서 이미 퍼져버린 잉크 분자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앞서 강조했듯이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는 100도로 끓여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해서 결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 영유아, 노약자, 항암치료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된장 곰팡이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소량의 독소라도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골마지로 추정되는 하얀 막이 조금 생겼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00%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안전에 있어서 만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우리 집 된장 항아리를 다시 보게 되셨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식품 안전 정보가 나올 때 제가 가장 먼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 곰팡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예방입니다. 처음부터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만 잘 지켜도 우리 집 된장의 90% 이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기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공기산소를 좋아하므로 된장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표면을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위생 비닐이나 랩을 된장 표면에 빈틈없이 착 달라붙게 덮고 뚜껑을 완벽하게 밀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으로 김이나 다시마 한 장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김과 다시마의 요오드 성분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잡균 번식을 억제하고 물리적인 막이 되어 공기 접촉을 한 번 더 차단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이 되지 않은 생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된장 보관의 최저 온도인 0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 온도를 유지하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냉장고이며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안쪽 상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규칙으로 완전히 마른
국자나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곰팡이 포자가 싹을 틔우고 번식하는데 충분한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보관은 소분 냉동이 정답입니다. 된장은 염분 때문에 완전히 꽁꽁 얼지 않아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한 번에 먹을 만큼의 양으로 나눠 냉동하면 최대 2년까지도 신선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곰팡이의 생육을 완벽하게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된장은 크게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시판 된장과 집에서 직접 담그거나 장인이 만든 전통 된장으로 나뉩니다. 이 둘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관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된장은 대량 생산을 위해 짧은 기간에 발효시키고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열 처리 살균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익균도 일부 죽지만 유해균도 제거되어 상대적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시판 된장은 구매 후 반드시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전통 된장은 오직 콩과 소금물만으로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살균 처리를 하지 않은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유익균이 풍부하여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보관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황금 보관법들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며 항아리에 보관 중이라면 표면에 굵은 소금을 한 겹 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대로 관리된 전통 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풍미가 깊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시판 된장은 안정성에, 전통 된장은 생명력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된장이 간에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관리하고 먹느냐에 따라 된장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도 악마의 얼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습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잘못 보관되어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된장은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이런 된장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 특히 간에 독을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반대로 전통 방식에 따라 위생적으로 만들어져 오랜 시간 잘 숙성된 된장은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롭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가 더 높아지고 풍부한 유익균과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잘 발효된 된장이 오히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된장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무관심과 잘못된 관리가 우리의 보물을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된장 곰팡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몸의 해독 장군인 간의 건강 상태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거나 쑤시는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간이 부어 주변 신경을 누르면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간의 역할이므로 잦은 과음은 간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암은 가족력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직계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있었다면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된다면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직 항아리가 2억개쯤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전통 장맛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댓글에 필수 시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 식품안전 전문가의 팁을 모아 정리한 우리 집 된장 보관 가이드북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의심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가장 먼저 색깔과 냄새를 확인하세요. 푸른색, 검은색, 초록색 등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반점이 보이거나 퀴퀴하고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즉시 된장 전체를 버리세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색깔이 전체적으로 하얗고 양이 적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 골마지 효모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면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깨끗하고 마른 숟가락으로 그 부분이 생긴 표면으로부터
최소 2cm 이상 깊고 넓게 도려내세요. 그리고 남은 된장은 10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해 곰팡이가 아님을 확신할 때의 차선책이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에 임신부나 영유아, 어르신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분이 있다면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곰팡이로 의심되는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100% 폐기해야 합니다. 된장 곰팡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가 핀 된장을 냉동하면 독소도 죽는지 궁금해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냉동은 곰팡이 균의 활동을 멈추게 할 뿐 이미 생성된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는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미 독소로 오염된 된장은 얼려도 계속 위험합니다. 또한 된장이 짜면 곰팡이가 안 생긴다는 말도 있지만 곰팡이를 완전히 억제할 만큼 짜게 만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적정 염도를 유지하면서 냉장 보관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햇볕 좋은 날 항아리 뚜껑을 열어 살균하려는 생각도 흔한 오해입니다. 자외선은 된장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며 오히려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들어 곰팡이가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된장 항아리 속에 숨겨진 두 가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관리가 부른 1급 발암물질의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숙성이 만든 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된장 뚜껑을 열었을 때 색깔과 냄새, 질감을 통해 이로운 효모굴러 유해 곰팡이를 구별할 줄 알게 되셨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땐 과감히 포기하는 현명함도 갖추게 되셨습니다. 우리 집 된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냉장 보관, 완병 밀봉, 김 덮기, 그리고 마른 국자 사용.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된장 곰팡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집 된장 단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구수한 된장, 내가 가득하길 2년 이상 잘 숙성된 깊은 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담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